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를 기소하십시오.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셔야죠. 예, 오늘 뉴스탑10의 시작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10억 소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2주 만에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허위 사실이 고토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거 분명히 해주고 싶습니다. 현직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걸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관계자들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법적 조치에 나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마 지난 2일 날 이미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소장도 보니까 한 30쪽 정도 되는 소장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접 쓴 것 같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같이 냈는데 10억 같은 경우는 꽤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역공에 나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정치인들 또 장관들, 고위 장관들 문제는 이게 소송을 안 가고 해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죠. 예.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본인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유감 표명할 때도 한동훈 장관 이름은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예. 사실상 보면 제일 직접적인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사실 유감 표명에 한동훈 장관 이름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등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죠. 기억이 되네요. 그 등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분명히 본인이 문제 제기할 때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 질의를 했고 그 문제가 한동훈 장관이 그 현장에 갔다는 게 쟁점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를 했으면 저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으리라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도 언론인이니까 이제 보통 명예훼손 소송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법정에 가면 주로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얼마만큼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예. 그게 따라서 상당히 형량이 많이 달라져요. 즉 직접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 같으면 그 첼리스트한테 전화를 해봤다든지 제보자를 만났다든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열심히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그게 과연 이제 있었는지가 앞으로 재판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근거가 있고 상식적인 의혹 제기였는지 이걸 좀 앞으로 재판 과정에 가려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조계의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한동훈 장관은 민사상으로는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상으로는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의 의원과 유튜브 매체 관계자들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구자랑 변호사님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건데 형사 부분만 보면 이게 단순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좀 다르다는 해석도 있는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요건이 좀 다릅니다. 일반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추가되고 아하.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됐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아하.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형량이 굉장히 가중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형법상의 그 형량보다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거짓된 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언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더 탐사와의 협업이라는 사실상 공범관계로 의심되는 그 관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조차도 예. 공범관계로 김의겸 의원의 그 형사적 책임으로 이제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으로서도 범죄가 한 3번 정도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그 지속적인 가해 행위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그 행위의 이제 죄질의 높음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법원에서 범죄 성립을 이제 따진 핵심 요소로 보는데 지금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은 김의겸 의원 측에서도 그렇고 더 탐사 측에서도 자기한테 사실관계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적어도 첼리스트에게 문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를 가려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허위가 됐으니까 나는 노력을 다했으므로 착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요 정도는 마련을 해놔야 되거든요. 의혹 제기는 보통 그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 자체가 없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의성을 나타내는 면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가볍게 EU 대사에 대한 언급하면서 거기는 바로 사과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냐 이거 내외국인 차별하냐고 한 장관 그렇죠. 얘기했었죠. 근데 예. 그게 정치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한 의혹 제기였으면 사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런 명예훼손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첼리스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자랑 변호사님 말씀은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는 꽤 처벌 수위도 높고 법적으로 까다롭다 이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한 한동훈 장관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얘기 중에 한동훈 장관은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했다는 점을 밝히고 더 탐사란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를 했으니까 법적인 부분만 몇 개 더 점검을 할게요. 구 변호사님. 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개인 자격으로 주장한 건 허위 사실 유포한 공모,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과 만약에 더 탐사 측이 김의겸 의원한테도 협업을 주장했다면 이건 국회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사실관계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어허. 지금 국회에서 김의겸 의원이 혼자 발언한 거 지금 방금 자료화면 나갔던 거 예. 그게 있고 유튜브에서 더 탐사가 보도를 했던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예. 같은 내용이 지금 2번 발언이 있는데 협업을 했다는 게 공범관계로서 의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탐사가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공범으로 같이 또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2번의 발언이 다 문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아하.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허위 사실인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치를 얼마나 했냐. 근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보좌관들도 뭐 9명 가까이 있고 1년에 예산이 17억이 배정되는데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첼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는데 더 탐사 쪽에서도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첼리스트를 놔두고서 이거를 지금
의혹을 폭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는 사실상 사실관계라는 게 의미가 없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고 예. 그거를 관계없이 그냥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게 충분히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확인 조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연결이 될 경우에는 고도의 악의성, 비방의 목적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은 그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판례상으로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언한 거는 아예 국회 외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탐사의 보도 유튜브의 알겠습니다. 예. 내용은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구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더 탐사와 허위 사실 유포에 공모한 건 국회 안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사실 당시에도 좀 돌이켜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의혹 제기를 받고 나서 좀 전략적으로 김의겸 의원에게 저 협업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뭔가 나중에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는 제가 예. 보기에도 굉장히 검사로서의 엘리트 검사로서의 센스가 발휘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김의겸 의원은 지금 나중에 그 사실을 협업이라는 거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때 오히려 예. 더 검은 속내가 드러날 것이 우려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협업을 한 건 맞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자체가 공범관계로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사실상 그 발언으로 수렁에 빠진 것이기도 합니다. 뭐 결국 경찰 조사를 이제 받게 될 김의겸 의원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김의겸 의원도 바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억짜리인 줄 몰랐다.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 물러서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성주 대변인님, 오늘 김의겸 의원이 또 SNS에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 저렇게 올려야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소를 해야 될지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구자룡 변호사님 보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고소장 써줬으면 승소하실 것 같아요. 보면 논리가 탄탄하셔서.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죠. 그 장영하 변호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이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돼 있다라는 예. 것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모 씨라는 그 조폭의 제보가 예.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그걸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보더라도 페이스북에 돈다발이 있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근데 그 자체를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요. 저는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럼 현재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국감장에서 해서 면책특권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관할하고 말하자면 사법부까지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 고소장을 내야 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재명 대표도 김용판 의원을 국감장에서 이 의혹 제기를 했다가 8시간 만에 그거를 뭐 번복을 했지만 예. 이것도 그러면 고소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을 줬던 부분들,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예.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부기관에 법무부 장관이 해서 뭔가 압박을 주고 그래요. 가짜뉴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이현정 의원님께서도 그랬지만 이 부분은 잘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법대로만 가는 거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법대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짧게만 말하자면 예.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사과하고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예. 김의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예.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여기 또 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갑자기 끼어들으셔서.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풀 수 있었다 사과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차피 이제 재판을 가잖아요. 예. 가게 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예요. 누군가는 이 술자리, 체리스트 술자리가 지금 뭐 허인지 아닌지는 이제 재판에서 가려져야 됩니다. 뭐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는 결국에는- 제보자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그 정도면 재판에 사실상 확정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생각합니다. 예. 고소를까지 했으면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겠지만 예. 결국에 재판 과정에서 10억이라는 큰 손해배상과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의원직에 대한 것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예. 사실관계를 지켜봐야지 이 부분은 이미 김의겸 의원 자체 더 탐사가 거짓이고
한동훈 장관 것은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중한 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가닥은 다 잡힌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 최병무 의원님, 김의겸 의원의 이 물러서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아마 본인이 그 이제 기자 출신의 그 현역 의원의 자존심 뭐 이런 거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이해가 돼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사실은 기자 출신이면 기자 출신일수록 훨씬 더 이 팩트 체크에 그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도 아마 기자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뭐 소송 같은 걸 좀 당해본 적이 있었을 예. 거예요. 보통의 기자 오랫동안 하면 그런 소송을 몇 번은 당해 봅니다. 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그 사실관계를 추적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뭐 서로 입장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면책이 될 수 있다. 아까 뭐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되면 예. 그걸 보도했을 때 면책이 돼요. 법원에 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건 더군다나 면책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협업했다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협업했다고 인정하면서 더 탐사 보도한 거하고 결국 공범관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그 지금은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증거라는 게 있잖아요. 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첼리스트뿐만 아니고 거기에 총재 권한대행,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했던 사람, 뭐 이사칭 관련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돼서 그 자리에서 오후 10시에 떠났다는 게 뭐 사실상 거의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인정할 부분을 인정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 상황을 자초한 거다 이 논평을 좀 해주셨네요. 사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에서 이 녹음 파일을 뭐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오늘 김성한 정책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적정하게 유감 표명할 것이다. 뭐 1심 재판부 판결까지 좀 기다려보겠다는 게 뭐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입장. 아까 서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김의겸 의원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이고 더 탐사에 대해서도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죠. 앞서 이 유튜브 매체는 한동훈 장관과 수사당국을 향해서 반드시 기소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저는 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를 기소하십시오. 저는 기소되길 원합니다. 법원에서 다투길 원합니다. 이 진실을 당신들 기소하십시오. 본인이 기소하라고 했는데 오늘 더 탐사 측도 입장을 좀 냈어요. 입장을 냈는데 언론을 위축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유튜브 매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소하라고 안 해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저렇게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를 보면 저는 충분히 기소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언론의 위축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언론인입니다. 예. 저도 뭐 30년 동안 언론에 사 있었는데 참 언론인들이요 사실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예. 정말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 어떤 집에 가서는 그냥 뭐 매일같이 뻗치게 하기도 하고 팩트를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드리는 공과 노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대충 해서 기사 안 씁니다. 대충 해서 기사 쓰면요. 나중에 다 소송도 하고 법정에 가면 전부 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구체적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판사님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확인했는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기록까지 다 나와요. 예. 제가 옛날에 한 소송에서는 전화를 그 당사자한테 한 100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떤 기자 정신과 언론의 저는 기본 사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언론은 나름대로의 게이트 키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확인해줘야 되는 기능들을 언론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데스크가 있고 그 위에 부장 있고 확인한 방법이 다 있는데 근데 저는 더 탐사가 자꾸 언론의 위축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과연 더 탐사 측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첼리스트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모릅니다. 어디서 했는지도 끝내 못 밝혀냈어요. 장소도.
그런데 본인들은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소도 모르고 그 당사자도 만나지도 못하고 당사자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매체를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꾸 이거를 언론을 위축시킨 거라고 언론의 일반적인 걸로 저는 치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언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고소를 당한 양측의 입장까지 좀 만나봤고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야권 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저의 개인 계좌, 제 가족, 제 처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하다고 봐요.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이 여러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시점이었죠. 유시민 씨가 올해 1월에야 당시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 이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관련해서 당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도 저도 이제 재판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나요?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좀 늦어가지고 최근에 진행이 있었을 때 재판장께서 어차피 지금 항소심에 형사사건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항소심에 올라가 있으니 항소심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민사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례적인 진행은 아니고 그 형사사건이 연결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상 유죄가 인정됐을 때 민사상의 손배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심의 결과까지 확실히 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뭐 진행상으로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형사사건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랬다가 지금 재판 진행 중에는 뭐 합의를 볼 의사도 있다 뭐 이러면서 약한 모습 다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벌금형으로 굉장한 선처를 받고 나니까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나한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약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2심에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본 그 태도로 봤을 때 범죄 후 정황으로서도 다시 또 양형상 고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벌금형 받은 부분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태도는 지금 그 자체가 본인의 죄질을 더 불량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시각은 그게 지금 김의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태도까지 포함돼서 민사상 그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예. 자신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고 그게 뭐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뭔지를 깨닫는다면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선처 없다.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5억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오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1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앞으로 경찰 수사도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또 경찰 수사 시계도 분명히 돌아갈 테니까. 근데 최병묵 의원님, 원래 그 수서경찰서에서 네. 가해자 격인 더 탐사 측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해서 꽤 뒷말이 많았었는데 네. 또 오늘 알려지기로는 그 소환조사도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데 수서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담당하겠다라고 경찰 측이 밝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서경찰서에서 그 어떤 수사상의 전달 과정상의 오류 아마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선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인력도 많고 노하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개인 자격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경찰청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아주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소인 조사할 것이고 곧바로 그러면 이건 사실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도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뭐 논란거리가 있었으니까 서울경찰청도 현직 장관에 대한 관련 수사이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또 유튜브 매체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이 좀 수사를 하겠다. 뭐 하여튼 수사의 신속성, 그다음에 어떤 정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